예, 장두식입니다. 예, 우리가 뭐 아파서 또 병원에 갈 때 의사가 뭐 진찰도 하고 뭐 수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제 의사가 오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또 의료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의료 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쓴 그 기사가 있어서 그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약을 먹이고 엉뚱한 정맥을 또 묻고 작년에 그 환자 안전사고가 14,800건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공식적인 통계이지 비공식적으로 모르는 게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안구 표면 각막에 염증이 심하게 생긴 각막궤양으로 입원한 80대 환자 김모 씨. 그는 새벽 2시경 병실 침대에서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려고 침대 난간을 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환자 옆을 지키던 보호자는 잠이 든 상태였다. 김 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실신했다. 이후 그 촬영한 뇌 CT상 두개골과 뇌경막 사이에 출혈이 생겼다. 머리에 애상성 손상이 왔을 때 발생하는 그 출혈이다. 김 씨는 두개골 안쪽 혈액 덩어리를 제거하는 그 응급 수술을 받았다. 오른쪽 종아리 정맥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그 병원을 찾은 이모 씨는 그는 종아리 정맥 피가 심장 쪽으로 올라가는 그 이쪽에 그 사타구니 정맥에서 판막 부전으로 혈류가 아래 종아리 쪽으로 역류되어 생기는 하지 정맥 루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 경우 치료는 역류의 진원지인 사타구니 정맥을 묶어버리는 결찰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씨는 멀쩡한 왼쪽 사타구니 정맥 결찰수를 받았다. 이 수술 이치가 환자가 엎드린 자세로 하는 게 편한 상태이기에 시술 준비 의료진이 환자를 엎드린 상태로 해놓고 소독포를 덮고 시술 부위만 드러나게 해놨다. 그 다음에 처치실에 들어온 그 시술 의사가 환자가 엎드려서 좌우가 바뀐 것을 모르고 왼쪽 사타구니에 메스를 갖다 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두 번의 오류가 있었다. 대개 질병 부위를 시술 전에 미리 펜으로 그 환자 몸에 표시를 해 놓는데 이 환자의 경우 정맥이 튀어나온 환자의 오른쪽 종아리에만 표시를 해 놓았던 것이다. 그 부위는 직접 시술하는 부위가 아니었기에 소독포에 감춰져 있었다. 또한 시술 직전에 의료진이 모여서 정확한 시술 부위를 확인하는 절차, 이른바 타임아웃 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처럼 병을 고치러 병원에 갔다가 병을 얻은 환자, 안전사고가 상당수 발생한다.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죠. 지난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환자 안전사고는 14,820건이다. 이 건수는 최근 매년 늘어서 5년 전인 2018년 9,250건에 비해서 무려 60%나 늘었다. 환자 사고 유형을 보면은 약물 투여 또 오류도 있어서 43.3%로 가장 많았고, 약물 용량이 처방전과는 달리 잘못 투여가 됐거나 다른 사람의 처방약이 엉뚱한 환자에게 들어가는 경우 등이다. 그래서 약물 투여 경로 오류도 종종 발생한다. 후두염으로 호흡곤란이 발생한 환자에게 구강 내에 분무하는 형태로 응급 처방된 에피네프린이라는 약물이 엉뚱하게 정맥 주사로 또 투여되는 또 시기다. 이런 경우에는 흡입용, 근육 주사용, 정맥 주사용 등 약물 투여 경로별로 투약 카드 색깔을 파랑 빨강으로 달리해 놓기를 권장한다. 그러면은 응급 상황에서도 의료진이 투약 경로를 헷갈리지 않고 약물을 제대로 투여할 수가 있다. 또 병원 내 낙상 사고는 전체 안전 사고의
약 한 33.8%로 두 번째로 많았다. 그 밖에 처치 관련 상해, 또 검사 오류 등이 있었다. 안전사고 이해 정도는 중증, 사망, 중증도 이상이 보고된 건수가 전체의 12.1%였다. 안전사고 발생 장소는 입원실이 가장 많았다. 입원실은 41%로 나와 있고요. 복도, 그 다음에 LA가 29%, 낙상은 주로 화장실이나 복도에서 발생했다. 안전사고 발생 시간은 진료와 처치로 붐비는 오전 10시에서 12시, 그 시간에 19.5%가 또 많았다. 환자의 안전사고는 2015년 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병원이 자율적으로 환자 안전보고 학습 시스템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집계가 된다. 병원들이 평판 나빠지는 것을 또 우려해 안전사고를 감추려고 하고 또 처벌이 두려워 숨기려는 경향이 있기에 자율보고를 하되 그것을 갖고 처벌하거나 징계를 하지 않기로 또 한 것이다. 이를 근거로 각종 환자 안전사고를 파악하고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후 환자의 안전사고 보건 건수는 해마다 늘었다. 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적극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환자 고령화로 투약 오류 피해 또 그리고 또 치료 과정에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이런 선망 또 낙상사고 발생 건수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으로도 또 해석이 된다. 현재 환자 안전사고의 절반가량이 70대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실제 병원에서는 고령 환자가 선망 증세로 이런 소변줄이나 수액줄을 손으로 뽑아서 출혈을 일으키는 사고가 상당수 발생한다. 고령 환자는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어지러움이 많은데 인지기능이 떨어진 데다가 여러 개의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낙상 발생 요인이 많다. 또 대장암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한 80대 환자가 인지기능 저하로 낙상 예방을 위한 신체 보호대를 풀고 병상에서 뛰어내리다가 낙상해 또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다. 낙상 사고의 78%가 60세 이상 고령 환자에게 일어난다. 노인에게 발생하는 낙상은 뇌출혈, 또 골절, 사망 등 환자에게 심각한 이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에 병원은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낙상 위험 평가를 해서 또 관리하고 이런 선망이나 욕창 조기 발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또 수술, 또 시술, 소열 등에도 항공기 안전 수준의 철저한 체크리스트 제도가 또 이루어져야 한다. 환자 안전을 연구하는 한국의료 질병상 학회 이왕준 회장은 안전사고 자율보고 체계가 작동이 되면서 보고 건수는 늘었지만은 원인 파악이 또 이루어지고 예방책이 개발되면서 치명적인 오류와 실수는 줄고 있다면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술에는 의료 수가가 있지만 의료 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사고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가가 아예 없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수한 임상기술과 환자 안전은 선진 의료 환경의 두 축이라며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고 이렇게 말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그 회장은 명지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을 고치려고 병원에 갔다가 거기서 또 병을 얻어오는 경우가 없지 않아 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그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가 있죠. 하지만 그게 나한테 아니면 우리 가족에게 그러한 의료사고가 온다 그러면은 참 그거만큼 황당한 경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